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비밀과 생택지 페리가 전하는 인생의 본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앙투안 드 생택지 페리입니다. 935년 저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부서졌고 물은 겨우 며칠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금발 머리에 작은 소년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양을 그려달라니? 하지만 그 소년은 진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지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꺼내보지 못했던 것들.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때가 언제였든 그때와 지금 여러분은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마법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이 되었을까? 제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살 때 저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이 그림이 무섭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그들 눈엔 그저 모자로만 보였던 겁니다. 속에 코끼리가 있다는 걸, 생명을 삼킨 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어른들은 상상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상한 그림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려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모자만 보게 되겠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었습니다. 증명서에 적힌 학력, 명함에 인쇄된 직함, 통장에 찍힌 잔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도 그것으로 측정했습니다. 제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본질적인 것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 목소리가 어때? 무슨 놀이를 좋아해? 같은 건 묻지 않아요. 대신 나이가 몇이야? 키는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야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하죠.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물었습니까? 무슨 일 하세요? 어디 사세요? 자녀는 몇이세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 눈빛, 말투, 관심사. 정작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들은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예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는 대신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꽃향기를 맡는 대신 스케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대신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효율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더 많이 가졌지만 더 공허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움직이지만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알지만 더 외롭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급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지만 자기들이 무얼 찾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더 빨리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으니까, 서 있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자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2부. 길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만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우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처음 이 장면을 읽었을 때와 지금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낭만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으로요. 하지만 여러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고 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훨씬 더 깊이 가슴 깊은 곳을 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요. 여우는 계속 말합니다. 지금 나한테 넌 수많은 소년 중 하나일 뿐이야. 나도 필요 없고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그저 수많은 여우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너는 내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 합쳐봐야 몇십 명, 많아야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모든 순간은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가 길들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길들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까이에 있었을 뿐입니까? 여우는 길들임의 조건을 알려줍니다. 인내심이 필요해. 먼저 조금 떨어져서 앉아야 해. 나는 너를 눈으로 흘끔흘끔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거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어.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침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봤습니까? 친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진짜로 기다려봤습니까? 아니면 빨리 답을 원했습니까?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변해? 라고 재촉했습니까? SNS 시대에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면 즉시 반응이 오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와야 하고 질문하면 즉시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우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와서 장미 정원을 발견합니다. 5,000송이의 장미가 피어 있었죠. 처음엔 당황합니다. 자기 장미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우를 만난 후 그는 깨닫습니다. 너희는 내 장미꽃 하나만 못해. 아직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내 여우가 나타나기 전에 여우와 같아. 그땐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했지. 하지만 이젠 내 친구가 됐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 거야. 그리고 자기 장미에게 돌아가며 말합니다. 나는 내게 물을 주느라, 유리덮개를 씌워주느라, 바람막이를 세워주느라 시간을 썼어. 내 불평을 들어주고 자랑을 듣느라, 때로는 침묵하는 내 곁에 그냥 있어주느라 시간을 썼지. 내가 내 장미꽃이니까. 읽으면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간을 쓴 사람, 밤을 새워 간호한 사람, 우스운 농담에도 웃어준 사람, 화가 났을 때도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장미입니다. 세상에 70억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간을 썼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침묵을 견뎌주고 당신의 성장을 기다려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길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말을 합니다.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책임. 이 단어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주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길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길들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정이고 가족이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에게 유일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오늘 시간을 쓰십시오. 3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문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문장이 점점 더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는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집, 차, 돈, 지위, 외모, 학벌.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측정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끊임없이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여우가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평화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명함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와 비행사가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물을 발견합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비행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별빛 아래 걸어온 길, 도르래 소리, 내 팔의 수고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마치 선물 같았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가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같은 물이라도 생수와 사막에서 함께 찾은 우물의 물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는 그냥 물이지만 다른 하나는 생명이고 희망이고 함께한 여정의 결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사라도 혼자 음식을 먹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풍경이라도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본 것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과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은 다릅니다.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삶을 만듭니다.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겉으로 보면 사막은 황량합니다. 끝없는 모래, 뜨거운 태양, 생명의 흔적 없는 공간. 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막의 아름다움은 그 우물에 있습니다. 보이는 모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비슷비슷한 하루들,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믿음, 배우자의 헌신, 자녀의 미소, 낯선 사람의 친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우물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비행사가 어린 왕자에게 묻습니다. 별들이 왜 아름답지?
어린 왕자가 대답합니다.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수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별의 작은 꽃 한 송이가 모든 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 수많은 순간들. 그 중에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천천히 멈춰서서 마음의 눈을 뜨고 찾으십시오. 그것은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향기, 퇴근길에 우연히 들리는 노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우물입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고 장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텅 비어 있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장미도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한 송이가 너희 모두보다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장미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니까. 내가 불평을 들어준, 자랑을 들어준, 때로는 침묵을 함께한 장미니까. 당신의 장미는 무엇입니까?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4부. 별을 보는 두 가지 방법.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왕자는 떠납니다. 그리고 비행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밤하늘을 보면 별 하나하나가 모두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내게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별을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빛나는 점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웃고 있는 친구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별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경험과 기억과 의미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꽃을 봐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꽃이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봤던 사람에게는 특별한 꽃입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배경음악이지만 소중한 순간에 흘렀던 사람에게는 눈물이 나는 노래입니다. 같은 장소를 가도 누군가에게는 관광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성지입니다.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어린 왕자는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급행 열차를 타지만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성공? 돈? 인정? 행복?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얻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찾는 것을 찾고 있을 뿐인가요? 책에서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방문합니다. 왕의 별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왕이 삽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는 건 텅 빈 별뿐입니다. 사업가의 별에는 별을 세는 사업가가 삽니다. 5억 200만 62개. 끊임없이 세지만 그 별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허영쟁이의 별에는 박수 갈채만 바라는 사람이 삽니다. 하지만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뭔가를 쫓지만 정작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별을 세고 있진 않습니까? 돈을, 좋아요를, 칭찬을, 성취를 끊임없이 세고 모으고 비교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램프 켜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별이 점점 빨리 돌아서 1분마다 램프를 켰다 껐다 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만이 우스꽝스럽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뭔가를 생각하니까. 램프 켜는 사람은 고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도 의미가 필요합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 그것이 우리를 우스꽝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어린 왕자의 여행이 끝날 무렵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고, 집이 아름다운 건.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한 송이 장미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시간을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마무리. 우리 모두의 별. 어린 왕자가 떠난 후 비행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하늘을 보세요. 내 별이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내 별이 여러분에게는 별들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별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그는 웃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면 별 하나하나가 모두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이 있는 셈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그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능력.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쓴 것이 소중해진다는 것을, 길들인 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 작은 책이.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책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다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한 가지를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한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밤의 별을 보십시오. 어딘가에 당신의 별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 별, 당신이 돌아가야 할 별, 당신의 장미가 기다리는 별. 그 별을 생각하면 모든 별이 웃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빛나기를 바랍니다.